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3일각기. 3위각기요? 네, 네, 그렇군요. 얼마에 사셨고 또 비중은 얼마나 들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3,09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50%요. 3,900원에 사셨고 50%요. 3,090원. 3,090원이요. 네, 아, 3,090원에 사셨고 비중도 많으시네요. 처음부터 들어가신 거세요? 네, 아, 그러셨군요. 시청자님 수익 많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얼마나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목표가가 음.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음, 또 차트가 괜찮은가 네. 가지고 있어도.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그런 행복한 또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좋은 전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살펴볼 동안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각기입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장에서 0.36% 오르면서 4,15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또 그 흐름이 주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바 있습니다. 자, 먼저 김봉만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악기 회사죠. 종합 악기 회사인데 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네. 궁금한 게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도 적정 주가인지도 먼저 궁금한데 이 부분 짚고 좀 실적까지도 넘어가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3위각기가 오늘도 오전에 강세 주가가 어제 그저께 BW 물량이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것을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소화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모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주, 그전에 우리가 락앤락 같은 경우는 일단 밀폐용기 쪽에서 그 상장 이후에 이제 상당히 시세가 강하게 나왔었고, 그 외에 이제 그 중국 관련 종목들이 이제 몇 종목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재작년까지 상당히 강했고, 최근에 좀 강합니다만은 3위각기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이어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 보시면은 지금 중국 쪽에 피아노 매출 증가율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옵니다. 이것이 비단 이번 올해 연도뿐만이 아니고요. 내년, 내후년, 만 2020년도까지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보급률 자체가 지금 중국이 올해 작년 기준에 했을 때 한 전체적으로 가정의 피아노 보급률이 한 3% 안팎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또 이제 앞으로도 많이 좀 증가를 하냐면요. 제가 지금 그림에 표현을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산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그 이제 상위층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차지를 했다라 그러면은 이제 인구의 거의 30% 이상이 중산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피아노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 구입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또 이제 그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중국 정부가 이제 산하 제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한 명만 놨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2명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동사의 중국 매출은 앞으로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매출 성장세가 눈에 보이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현재 그 3위각기의 영업이익 자체도 한 200억 이상 연계 기준했을 때 기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저점을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쪽도 지금 3위각기가 금융위기 이후에요. 국내 그 악기 시장도 거의 치킨 게임이 일어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완승을 했죠. 그래서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도 상당히 좋고, 그 결과가 지금 동사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200억 이상,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가 한 230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300억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주가의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습니다. 3천억이. 그러면 올해 그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200억 안팎인데 주식은 물론 이제 앞서 나가죠. 앞서 나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다소의 약간 이제 지금은 싼 가격은 아니란 얘기예요. 단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악기 시장의 1위 기업이라는 이 프리미엄 가치를 지금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4,000원 돌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차적으로 단기 물량은 좀 차익을 병행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 이슈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의 악기 시장 점차 이제 그 성장 프리미엄을 쭉쭉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그 중고라고 해야 되나요? 중고 악기 시장도 점차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이슈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중국 모멘텀으로 한참 올라왔다가 예상 외로 좀 부진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예. 이런 경우 만약에 중국의 악기 시장이 점차 커진다고 하면 리스크 요인도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 이슈 측면에서 조금 더 그 긍정적으로 보시는 요인을 더 들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3위 악기는 뭐 거의 나쁜 점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네. 지금 공시를 보시면 그 이번 주에 증권사에서 3위 갖기 좋다라는 그런 그 공시가 아주 그 본물을 이룹니다. 그래서 항시 이제 주식이란 것은 역발상 전환이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증권사에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얘기 나오면요. 항시 주가가 거의 단기 고점이 나오거든요. 뒷북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지난주에 뭐 제가 뭐 진단 내렸던 뭐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도 뭐 증권사에서 아침부터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막 했습니다만은 일주일 만에 오늘 급등이 나와버리죠. 뒷북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것은 전혀 우려감은 없어요. 중국 시장이야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그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중국 자체가 이제 경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시진핑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작년에 이제 같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내수 경기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 자체도 이제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독일의 자회사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경기도 이번에는 뭐 금리 인하를 통해서 드라기 총재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유럽 해외 쪽도 매출이 좀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2010년도, 9년도 지나면서 이제 치킨 게임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3위 갖기 같은 경우도 이제 피하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좀 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앞서 이제 뭐 수급적으로 어떤 BW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일단 뭐 크게 안 밀렸고 단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 자체가 이제 1,500원에 지금 발행이 됐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시간을 가지고 출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여기는 제가 이제 기재 안 했습니다만은 다른 쪽은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증권사에서 최근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이제부터는 주가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싼 가격도 아니고 또 너무 예. 증권사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우려가 된다,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셨는데 앞서서도 비중 축소 혹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지금 4,100원, 4,200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1993년 10월이 4,370원을 찍었더라고요. 이 가격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께서도 거의 뭐 전문가 이상 수준의 차트 보는 기술력이 많이 늘으신 것 같아요. 1993년도까지 차트를 보시고 저보다 더 길게 보십니다. 예. 네, 궁금해서 막 예. 찾아봤어요.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제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기 전에. 네.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우리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93년도 악성 매물이 좀 많이 산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구간에 지금 돌입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물론 이제 좋습니다만은 기술적 저항 장기 추세는 상단 저항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단 지지선을 설정하고 보유를 하시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하는 것보다도 매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가 이제 이후에 한 3,700원 지지 맥점 설정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아울러서 이제 오늘 기관과 외인들의 이제 물량이 나왔는데 수급적으로 이들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추리가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적인 반등보다도 좀 조정이 나올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은 올해 전체 실적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차익을 하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죠. 지금 기술적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오를 때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저점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꾸준하게 이제 계단형 상승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계단형 상승 패턴이 좀 길게 올라갑니다. 길게 올라가고요. 단지 이제 한번 조정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죠. 큰 거래 없이. 그래서 한번 또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가는 오히려 사신 가격까지 또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앞서 제가 이제 그 추세선 상단 저항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일반인들은 이제 일반 차트를 많이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핵심 로고 차트를 봅니다. 로고 차트. 그래서 장기 주봉의 로고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이번 주가 2009년도 이 고점과 그리고 2012년도 고점 그리고 현재 이 추세 상단 고점 이거 5년 상단 저항선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이것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4,700~8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라인을 이번 주에 돌파를 못한다라면은 주가는 이제 좀 숨고르게 조정에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이후에 어제 시가입니다. 3,7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 단기 차익 시장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한번 차익 실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 지지 맥점 3,700원이 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시청자님. 네. 네, 들어보셨습니다. 좀 도움 되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전략에 좀 참고해보시면서 지금도 수익 많이 내고 계시지만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종목 수고하셨습니다.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손절가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김봉만 전문가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였고요. 목표가가 4,800원, 손절가가 3,700원 나왔습니다. 장용준 대리 매도 의견입니다. 4,300원, 그리고 손절가 3,500원입니다.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대리님, 의견이 전혀 다르시네요. 4,300원에서는 나오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짧게 한마디 좀 코멘트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짧게 생각하면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고점인데다가 그 매입가가 싸세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면 좀 덜어내고 또 다른 저평가 종목으로 또 승부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님 들으셨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시판인데요. 이 8890님께서 삼립식품을 사셨습니다. 96,600원에 비중이 70%십니다. 자, 대리님, 이 종목 지금 너무 고점에 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만 원대가 거의 고점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가격대 돌파가 가능할까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000원 하던 게 불과 2년 만에 10만 원을 넘어서 가지고 10배 이상 갔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파리바게뜨로 알고 있는 SPC 그룹, 그 SPC 그룹하고 형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영업이익이 늘어났느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한 70% 늘어나고 그다음에 한 3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SPC 그룹이
파리바게뜨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 식자재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을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삼립식품의 식자재 관련 유통 사업이 SPC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납품을 하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0% 늘어나고 3배 늘어나고 올해도 또 계속 증가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1분기 실적을 보면 이익 규모로는 한 30% 이상, 한 40% 정도 되겠네요. 40%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좋아졌구나. 여전히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액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율 효과, 특히 음식료, 그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원자재 그 수입하는 뭐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수입하는 음식료 원재료가 쌌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 거지 이게 성장 부분에서 어느 정도 멈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리스크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비중을 좀 고가에 담그셨어요. 그래서 일단 주봉상으로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계속 성장을 하고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올랐다가 2번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았는데 계속 이익 규모나 매출이 늘어나면서 올랐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 성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최근 구간에서 저점을 한번 이어봐가지고 어느 정도 손을 한번 손절 라인으로 잡을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그어보면 지금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추세선으로 보면 8만 원대 중반을 깨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 수급으로 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을 최근 2년간 10배간 특히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자산 가치보다 5배 이상 거래되는 종목에 너무 몰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말씀드린 추세선 85,000원까지 선절 라인으로 지키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10만 원 부근 이때 어차피 그때 몰렸던 매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손절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0만 원대에서 예. 나오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10만 원 부근이니까 뭐 꼭 1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96,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10만 원에 매도를 하면 수익 구간이겠지만 그렇죠. 10만 원이 되기 전이라도 뭐 수급적으로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주봉상으로 또 다른 반등이 왔다가 음봉이 또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때는 상황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손절 라인 85,000원은 꼭 지키자. 이렇게 지시드리겠습니다. 네, 원금에서 또 비중 조절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도 괜찮은 거죠?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 종목 저평가 종목이 아니니까 좀 비중을 줄여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점에 들어가셔서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85,000원 반드시 지지되는지 여부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과 함께 10만 원 최종 목표가로 보시고 좀 나오는 전략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전화 주셨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사셨나요? 네, 제일모직입니다. 네, 얼마에 사셨고 또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신가요? 네, 72,300원에 매수했고요. 네, 50%입니다. 72,300원에 사셨고 50%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73,000원대에서 오늘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소폭 조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아닙니다. 3월 31일 날 매수했습니다. 3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오래 저점을 딛고 기다리셨네요.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제일모직하고 네. SDI 합병한다고 해가지고 네. 시너지 효과가 온다 해서 제가 매수했습니다. 그때 들어가셨군요. 네네. 그럼 계속 좀 합병 이후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전략이 궁금하신 거죠? 네, 방송을 제가 시청하니까는요. 네. 75,000원대에 매도를 하고 분할 SDI를 분할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75,000원까지 올라올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오늘 두 분 함께 하시는데요. 어느 분께 좀 진단을 들어볼까요? 네, 김봉만 전문가님요. 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다른 분께서 1차 뭐 진단을 해주신 모양이군요. 예. 추천했습니다. 토마토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예. 아주 합리적인 진단입니다. 예. 7만 원 5천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 수 있고요. 네. 1차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7월 1일 날 합병을 하죠. 정식으로. 네네. 그다음에 네. 재상장은 7월 14일 날 일단 재상장합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뭐 제일모직도 나쁠 것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네네. 그러나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제일모직보다는 네. 아마 그 삼성 SDI가 합병 이후에는 네. 주가의 상승 탄력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7월 14일 날 재상장하게 되면은 이제 뭐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10조 이상 되는 그런 거대 계열사 나오는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제일모직도 손해 볼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어떤 여름 지나서 그 테마를 고려하건대 제일모직보다는 삼성 SDI 주가 상승력이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번 달에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하셔야 되겠네, 그러면요. 중기를 좀 보유하실 종목 아니죠? 네,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1차적으로 지금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일단 뭐 삼성 계열사들 재료는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요. 일단은 뭐 합병도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제일모직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일모직 자체도 작년에 이제 평강 필름 부분 사업부에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올해는 또 영업이익 자체가 뭐 2천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뭐 작년보다 좀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일모직도 현재 7만 원 초반대는 상당히 저평가고 합병 이후에도 이 기업은 원래 한 9만 원 이상 가야 됩니다. 제일모직도 아시겠죠? 그러나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7만 5천 원 살짝 건드렸죠. 눌렀다 다시 한번 지금 반등 주고 있는데 이 7만 5천 원 구간이 올 3월 말에 나왔던 이 대량 거래 매물을 소화를 했다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 거래가 보시면은 지지난주에 이 당시 거래보다도 더 많은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5일선을 안 깨지 않습니까? 크게? 이런 패턴은 이제 내일이라도 거래가 나오면 단기 이제 N자형 상승이 나와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N자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강한 저항량이 어디냐면 7만 8천원에서 8만 원은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 라인이 네네. 또 이 단기 트렌드 상단 라인이에요. 딱 이 트렌드죠? 보통 이렇게 우량주는 이 가게에 맞게 움직입니다. 아, 네. 아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요. 네. 내일장 이후 7만 8천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주면 네. 예, 그때는 이제 깔끔하게 차익실을 하시고 나서 네. 삼성 SDI 쪽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더 확신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전략으로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혹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네, 벌써 혹시 시간이 없네요. 일진 머트리얼즈라고 주식 매수하면 어떨까요? 시청자님, 저희가 다른 종목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면요. 다음에 전화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토마토의 기자분들하고 전문가님은 어째 그렇게 미남미님은 나오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너무 예뻐요. 시청자님도 굉장히 미인이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좀 방송으로 보답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덕담을 또 해주셨습니다.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2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